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당연히 저희 아이들입니다. 자식에게 가지는 마음과 사랑이라는 게 여느 이성간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강하더라고요.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 바라만 봐도 사랑스럽고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자식이더라고요. 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만큼 또 한편으론 묘하게 가슴이 아프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제 손으로 아이들을 버리거나 아이들 곁을 떠날 생각은 못 하겠는데 왜 그 옛날 저희 엄마는 내 곁을 두 번이나 떠났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엄마에게서 두 번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중학생 때이고 또 다른 한 번은 다 큰 성인이 된 29살 때였습니다. 처음 엄마가 제 곁을 떠났을 때를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중학생이었고 엄마는 멀리 사시는 외할머니 댁에 가서 한동안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 자주 다투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다던가 떨어져 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 집에 간다며 집을 나가고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 지난 후에 돌아오지 않았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는데 그래서 거기 오래 있으시려나 보다 생각했죠. 그러다가 아빠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랑 이혼했다고. 엄마는 집을 나간 거고 이제 안 들어올 거라고요. 제 입장에선 너무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였죠. 저한테 가타부타 말도 안 하고 어떠한 인사도 없이 집을 나가셨다고 하니까요. 저희 아빠도 다정다감한 성격도 아니고 엄청 무뚝뚝하고 무서운 편이었습니다. 저한테 그저 통보하듯이 엄마는 안 돌아올 거라고 하셨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이모 집에 무작정 찾아가서 울고 불고 얘기했고 엄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같이 할머니 집 내려가자고요. 할머니 집은 너무 시골이고 그때 당시에는 교통편도 안 좋아서 중학생인 제가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당연히 안 갈 거고 그러니 저한테는 이모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엄마가 새 인생을 살 수 있게끔 해주자고 했습니다. 결국 저를 할머니 집으로도 데려가지도 엄마를 만나게도 안 해줬죠.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엄마는 그때 같이 살고 있던 남자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빠와 갈라서고 저를 버리고 선택한 남자가요. 엄마를 못 만난다는 큰 슬픔이 가시고 나서는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둘 다에게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저에게도 충분히 얘기하고 설명해 줄 수 있었는데 너무 무책임했고 나는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빠랑 거의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겉으로는 평범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제 속은 너무 어둡고 우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있는 대학의 제과제빵학과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죠.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고 베이커리에서 일을 했어요. 명절이나 아빠 생신 때, 휴가 때 정도만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미성년자 때는 아빠에 대한 원망도 많았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보니 그래도 엄마와 달리 아빠는 나를 키워주고 돌봐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여전히 서먹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연락하고 찾아뵈며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28쯤에 제 케이크 집을 열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고 하루하루 바쁘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빠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주말에 찾아간다고 말씀드리고 아빠도 그러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아빠의 죽음이라 황망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눈물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빈소를 지키면서 아빠의 영정사진을 내내 보고 있었어요. 있을 때 잘해드릴 걸 그런 생각만 내내 하면서요. 그런데 아빠의 빈소에 그 사람이 왔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요. 중학교 때 집을 나간 후로 12년 정도 지났을 즈음인데 엄마가 아빠의 빈소에 오셨더군요. 중학교 때 헤어졌어도 엄마다 보니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때보다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행색이 좀 초라해졌지만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는데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던 미움과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엄마 품에 안겨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아빠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너무 막막하기도 해서 눈물조차 안 났는데 엄마를 보는 순간 그런 감정이 확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꺼이꺼이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울었습니다. 엄마를 너무 미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엄마가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12년 만에 나타난 엄마와 재회했고 아빠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뭐하고 지내느냐고 했고 저는 제과제빵 졸업하고 케이크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빵이랑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고 빵집 사장님 한다더니 결국 네가 원하는 대로 케이크 가게 사장님 됐네? 내가 그랬어요? 그럼 엄마는 그때 네가 했던 얘기들 다 기억해. 엄마가 비록 그때 너한테 인사도 못하고 집을 나갔지만 엄마 마음속에는 늘 네가 있었고 그리웠어. 엄마 이해해 줄 거지? 지난 일인데요 뭐. 그래, 네가 엄마 없이도 참 바르고 예쁘게 잘 컸다. 역시 내 딸이야.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휴, 나야 뭐 힘들게 지냈지. 안 해본 일 없고 지금도 힘들게 살아. 어디 사시는데요? 여기저기 살다가 다시 서울 온 지는 한 2, 3년 돼. 너 한번 찾아가 볼까 하다가도 영 걱정되고 네가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못 가겠더라고. 그러다가 너네 아빠 죽었다는 소식 듣고 너 혼자 장례를 어떻게 치르겠나 싶어서 내가 부랴부랴 온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엄마도 나를 걱정했구나 생각했구나 싶더라고요. 엄마는 단칸방에서 혼자 사시면서 이 일 저 일 다 하고 사신다고 했습니다. 엄마 옷차림도 그렇고 행색도 많이 초라해지셨더라고요. 그 예전 저희 엄마는 꾸미는 거 좋아해서 늘 갈색 염색머리를 하고 피부가 반질반질 윤이 나서 피부 좋다는 얘기를 늘 듣고 살던 사람인데 12년의 세월 동안 엄마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푸석푸석하고 생기도 없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니 집 나가서 엄마도 고생 많이 하고 사셨구나 싶어서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엄마랑 왕래를 하며 지냈고 엄마도 저희 집이나 가게에 자주 놀러 오셨어요. 저희 가게에 올 때면 청소도 좀 해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또 바쁠 때는 손님 응대도 해주면서 일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굳이 따로 살지 말고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제 제안에 엄마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는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고 하시던 식당을 그만두고 저희 가게에서 제 일도 돕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빠르게 저희 집에 적응을 하셨고 제가 기억하던 중학생 때의 엄마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꾸미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그때의 엄마로요. 엄마가 밝아지니 저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같이 산다는 것을 그 당시 사귀고 있던 제 남친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남친은 저희 집 사정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잘 됐네. 자기가 말은 안 해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게,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내 속에 그런 게 있었나 봐. 참, 어머님 아버님께도 미리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적당히 봐서 말씀드릴게. 안 좋게 보시진 않겠지? 에이, 그렇진 않을 거야. 저는 그 남친과 2년가량 연애를 했고 결혼을 준비 중이었거든요. 남친은 제 케이크 가게 옆 건물에서 그림 아뜰리에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남친이 본인이 그린 그림이나 작품을 판매하고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하는 곳이었는데요. 매출은 별로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남친은 별다른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면 남친네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고 했고 집이 꽤 여유가 있다고 했거든요. 남친이 하는 그 가게도 부모님이 그냥 차려주신 거라고 했죠. 하여튼 남친과 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고 남친 부모님도 저희 집 사정에 대해서는 대강 알고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 중학교 때 이혼하셨고 그래서 엄마가 안 계시다는 사정을 말이죠. 남친 부모님은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으신 것 같지만 남친이 저랑 결혼하는 거 아니면 혼자 살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신 상태였어요. 하여튼 연락 끊겼다고 했던 엄마랑 다시 살게 된 거다 보니 남친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살짝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남친이 잘 얘기한 것 같고 그 후에 상견례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남친 어머니가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현수가 전에 얘기해 주기로는 선영이가 중학교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아버님이랑만 살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다시 오셨다고. 예, 맞습니다. 엄마도 없이 선영이가 마음고생 많이 하며 살았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짠하거나 안 돼 보여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고 제 가정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을 은근히 돌려 말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껄끄러워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러게 말이에요. 평범한 집안에서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모자란 저희 딸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딸이 참 시집 잘 가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현수네 아버님이 무슨 공장을 크게 하신다고. 돈도 얼마나 잘 벌 거예요. 나중에 현수도 지금 하는 공방인지 뭔지 때려치고 아버지 밑에서 일할 거고. 그 말에 제 남친도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딱히 아버지 밑에서 일할 생각 없고 그림 계속 그릴 겁니다. 그림 그거 뭐 돈이나 돼? 내가 오며 가며 봐도 사람 하나 없고 파리만 날리던데. 아무리 부모가 돈 좀 있다고 해도 본인도 돈도 좀 되고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버지 공장 하신다고 하니 그 밑에서 일 배우고 나중에 그거 받으면 딱이겠구만. 그 말에 남친도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남친 부모님도 표정 안 좋으시고요. 저는 민망함에 엄마를 살짝 찔렀는데도 엄마는 신경도 안 쓰셨어요. 아, 왜 그래? 엄마, 참, 그리고 결혼하면 집은 해주실 거죠? 신혼집이요? 네, 어디 따로 생각해 두신 데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신혼집 해오면 선영이도 그에 걸맞게 해올 수 있는 거죠? 뭐 예단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단도 그렇고 혼수도 그렇고요. 그거야 뭐 집을 현수랑 저희 딸 명의로 반반 해주시면 저희도 잘 해가야죠. 명의 반반이요? 그럼요. 그런 것도 안 하나요? 사람 사이 모르는데 행여나 나중에 두 사람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희 입장에서 손해 아닙니까? 집은 남기라도 하지만 가정가구 해봤자 중고는 똥값인데. 그 말에 남친 부모님 표정이 엄청 안 좋으시더라고요.
애들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런 얘기부터 하세요? 사람 사는 거 모르니까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옆에서 민망하고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게다가 남친 부모님도 저를 더 곱지 않게 보시는 듯 했죠. 그렇게 상견례를 끝내고 오히려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뭐가요? 내가 그나마 나서서 진명이 반반해줘라 그러고 나왔으니 망정이지. 진명이 반반해줄 것도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예단이며 혼수를 해? 어쨌든 결혼하는 건데 나도 하는 게 맞지. 됐어. 넌 가만히 있어. 이런 건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현숙이 가만 보니 밴댕이 소갈딱지던데. 너도 결혼하면 속 썩을 일 많겠다. 뭘 그래. 엄마 보는 눈 얼마나 정확한데. 소심해가지고 부모 그늘에서만 오냐오냐 자란 티가 나. 그 돈도 안 되는 공방인지 뭔지는 언제까지 한다니? 지네 아버지가 공장 운영하면 지도 거기 가서 일을 배워야지. 현수 씨도 그럴 생각 없다잖아. 아이고 답답한 소리 한다. 부모가 알아서 돈 턱턱 주니까 아쉬운 게 없나 봐. 집에 돈 좀 있는 거 말고는 진짜 볼 거 하나도 없구만. 너는 어쩜 그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어. 너는 엄마 아니었으면 완전 손해보는 결혼할 뻔한 줄 알아. 엄마는 엄마 아니었으면 손해보는 결혼할 뻔한 줄 알라고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결혼 자체를 못할 뻔했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나서 남친네 부모님이 결혼 반대를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너무 돈돈거리고 눈치 없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결혼 못 시키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 남친이 너무 좋았기에 남친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친도 마찬가지라고 했고요. 결국 남친 부모님을 다시 설득하고 겨우겨우 마음을 바꿔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엄마가 사시라고 하고 저는 남친과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결혼하고 1년 정도까지는 나름 별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고 남편과 제 사이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여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맘때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랑 사귀기 전에 만났던 여자인데 남편하고 같은 학교에 다녔고 5년 넘게 사귀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첫사랑이기도 하고요. 둘이서 결혼도 하기로 했다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유학을 핑계로 이별을 고했다고 했고 남편은 그 이별의 여파로 중내 산에 할 정도로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한동안 방황도 많이 했다더군요. 그 후에 본인 공방 운영하다가 저를 만나게 되었던 거고요. 남편의 첫사랑이고 중내 산에 할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남편을 차버리고 떠난 여자였고 또 예전 일이잖아요. 지금은 저랑 결혼했고요. 남편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대수롭지 않아 했습니다. 정이라고 내가 전에 말했던 걔 있잖아. 당신 전 여친? 걔도 동창회에 나왔더라고. 한국 들어왔나 봐? 엄청 오랜만에 봤네. 어땠어? 뭘 어때? 아무 생각 없었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나 봐. 다시 만나면 껄끄러울 줄 알았는데 아무 감정 없는 거 있지? 그렇구나. 그렇게 저한테도 대놓고 얘기를 하길래 저도 남편이 이제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이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이미 결혼도 했고 과거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대화를 주고받고 딱 8개월 뒤 남편은 저에게 벼랑간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말은 저랑 살아보니 너무 안 맞고 성격 차이가 심하다는데 그런 건 다 핑계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었죠. 저한테는 과거의 연인일 뿐이라고 했지만 사실 남편은 그 여자를 다시 만나 몹시 가슴 떨리고 좋았던 것 같더군요. 그 동창회 이후에 그 여자에게 주구장창 연락을 해댔고
둘은 다시 만남을 가졌던 모양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절절하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니 남편은 그 여자가 좋아 죽겠던 모양이었죠. 8개월 만에 가정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그 여자랑 살겠다고 나왔으니까요. 처음엔 이혼 사유를 제 탓으로 돌리고 성격 차이가 어쩌고 하다가 제가 그런 이유로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버티니까 나중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여자 만나고 있고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요. 그 여자가 자기의 진짜 반쪽 같은 존재인데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저랑 결혼한 거랍니다. 저한테 비수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절대 못 헤어진다고 했어요. 제가 왜 이혼을 해줘야 하나요? 그 후로도 남편은 저에게 지속적인 이혼 요구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집을 나가서 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맘때 남편하고 사이가 완전 틀어지니 가게 운영하는 것도 너무 버겁고 하루하루가 눈물바람이었죠. 저희 엄마도 그 사실을 알고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남편은 항상 마음이 뭔가 떠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게 첫사랑도 못 잊는 그런 남자랑 왜 결혼까지 하느냐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엄마도 속상해서 그렇다곤 하지만 저만큼 비참하고 속상하겠나요. 엄마는 저에게 절대 순순히 이혼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저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이혼을 할 때 해주더라도 위자료든 재산 분할이든 마음에 들 정도로 해준다고 할 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와중에도 돈돈 거리시는데 저는 완전 질리고 화도 나더라고요. 엄마는 내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 지금 돈이 문제야? 돈이 얼마가 됐든 나는 이혼해줄 생각 없어. 그럼 그냥 빈 껍데기 안고 살래? 빈 껍데기라고 해도 상관없어. 아이고 미련아, 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계산이 안 돼? 그래, 장서방 그놈 괘씸하고 처죽일 인간이야. 지가 나이가 몇이고 가정도 있는 놈이 첫사랑 타령하고 바람이나 피고 있어. 철딱서니 없는 놈. 근데 그건 그거고 너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어거지로 이혼 안 해준다 한들 너한테 남는 게 뭐야? 엄마 생각에 지금은 이혼 안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적당히 있어보면 그 집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얘기할 거야. 니네가 2년도 안 살아서 재산분할 그것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급한 게 지들이지 우리야? 하여튼 돈 얘기 나오면 그때 상황 봐서 받을 만큼 받고 너도 이혼해주라 이 말이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으이구 등신 같기는. 엄마 말대로 해. 돈 넉넉하게 준다고 하면 이혼하고 그 돈으로 엄마라도 좀 챙겨주던가. 내 이혼한 돈을 엄마한테 왜 챙겨줘? 아니 말이 그렇다 그거지. 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진짜 나를 걱정하고 위해서 하는 말이 맞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그때 엄마는 따로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엄마보다 3살 어린 남자라고 했고 제가 보기엔 사기꾼 논팽이 같은데 엄마는 그 아저씨에게 푹 빠져서 만나고 저도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이라는데 지금은 잠시 쉬고 있다고 하고 사업 구상 중이라나 뭐라나요. 제가 보기엔 사업 구상 중이고 뭐고 그냥 놀고 먹는 백수 같기도 했고 너무 별로기도 했는데 엄마 인생이고 엄마 선택이니 저도 왈가왈부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엄마랑 저도 일반적인 모녀 사이랑은 좀 다르다 보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이상했고 또 엄마가 어차피 제 얘기를 들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어쨌든 저는 엄마가 저한테 이혼해 줄 거면 한몫 단단히 뜯어내고 퇴직하라는 게 꼭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왜냐면 엄마는 그 후로도 나중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받으면 아저씨 사업에 투자 좀 해보라는 소리를 몇 번 했거든요. 제가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도 했는데도 엄마는 그 아저씨가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서 저한테 돈 벌 기회를 줘도 모르냐고까지 하시더라고요. 남편 문제 때문에 속 시끄럽고 가뜩이나 너무 힘든데 엄마 때문에 더 힘들었죠.
그렇게 저는 이혼 없이 혼자서 버티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며느리고 그 여자는 남편의 상간녀일 뿐인데도 시부모님은 제가 아니라 그 여자 편이었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현수 마음이 저렇게 떴고 아예 나가서 사는데 이혼만 안 하고 꾸역꾸역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너도 너무 힘들지. 차라리 서로 좋게 이혼해 주는 게. 어머니, 그게 어떻게 서로 좋게인가요? 현수 씨가 바람핀 거고 저는 일방적으로 이혼 요구 당하는 입장인데요. 아니, 너는 왜 말을 꼬아듣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잖아. 어차피 틀어진 사이니 좋게 좋게 끝내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겠냐, 그 말이야. 어머니, 저 이혼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마세요. 너 싫고 다른 여자 좋다고 집 나간 남편인데 상관없다 이거야? 네, 제가 이혼해줘야 할 의무 없어요. 너도 참 독하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저는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나중에는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바람피고 나간 주제에 제가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였던지 오히려 본인이 도리어 이혼 소송을 건 겁니다. 그 소장을 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유책 배우자라 이혼 소송을 걸 수 없다고 반박했고 더불어 미뤄왔던 상간소송도 걸었습니다. 제가 상간소송을 거니까 남편도 시부모님도 또 난리가 났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느냐면서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너 소송까지 걸었다면서? 네. 참 너무한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소송이라니. 어머님, 현수 씨가 저한테 이혼 소송 걸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바람 펴서 집 나간 주제에 저한테 이혼 소송이라뇨. 그래, 너 억울한 거 알겠는데 서로 이렇게 소송해서 남는 게 뭐야? 그렇다고 가만히 이혼 소송 당할까요? 현수 씨 이혼 소송은 괜찮고 제가 한 위자료 소송은 안 되나요? 아휴, 선영아, 그만하자. 이렇게 서로 힘 빼지 말고 우리가 위자료 줄게. 굳이 소송이고 자시고 하지 말고 위자료 줄 테니까 그거 받고 좋게 끝내줘. 아니요, 어머니.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어머님 아들 바람 피웠고 잘못한 거예요. 법이 판단해 줄 거고 저는 정당하게 제가 받을 위자료 받을 겁니다. 그리고 위자료 소송한다고 했지 이혼한다고는 안 했어요. 이혼은 안 할 겁니다. 야, 너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어머니,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어머님 아들한테 얘기하세요. 피해자는 전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어머님도 나참하시면서 한숨만 쉬시더니 결국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부모 뒤에 숨어있는 비겁한 남편놈도 너무 재수가 없었고 바람핀 건 자기 아들이면서 저한테 독하네 어쩌네 이혼 종용하는 시어머니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정말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죠. 그 와중에 친정엄마는 꼴랑 위자료 그거 주고 떨어지라고 하더냐며 절대 이혼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송을 계속 진행했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자꾸 전화하지 마시고 장현수 본인이 직접 전화하라고 하세요. 어머님 뒤에 숨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너무 비겁하잖아요. 현수랑 너랑 얘기해봤자 감정적으로 얘기밖에 더 되겠니? 위자료에 돈 좀 더 얹어주마. 그거 받고 끝내라. 나도 너하고 이렇게 전화하는 거 힘들다. 그러면 장현수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하세요. 어머님 말고요. 그리고 저는 이혼 안 해줄 겁니다. 야, 이거 완전 독한 년이네.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년이요? 어머님 미치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한테 연소리까지 들어야 해요? 남편 마음 하나 간수 못해서 바람핀 거면 네 잘못도 있어. 이혼도 하기 싫다. 소송은 하겠다. 너 이러는 저희가 뭐야? 결국 돈 아니야? 아닌데요. 저 끝까지 상간소송해서 판결문까지 받아낼 거고요. 남편하고 그 여자한테 좋은 글씨 새겨줄 겁니다.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디. 내가 이래서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애초에.
엄마가 도망간 것부터가 너네 집은 정상이 아니야. 그때 계속 반대했어야 되는데. 어머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도 가만 안 있을 테니. 그렇게 어머님은 저에게 폭언을 퍼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속에서 쓴물이 올라올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혼을 더 종용할수록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 다짐했죠. 그런데요, 그 다짐과 무색하게도 저는 얼마 뒤 상간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하게 되었어요. 참 허무하게도요. 남편이 돌아오기라도 했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혼을 하게끔 했더군요. 바로 저희 엄마를 매수한 거였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 그랬답니다. 얘기했던 위자료보다 더 얹어서 주겠다. 이거 받고 이혼해주고 소송 취하해줘라. 아니면 우리도 대형 이혼 전문 로펌 변호사 사서 대응할 거다. 돈이라도 받고 잘 끝내던지 어디 진흙탕 싸움 할 건지 결정해라 라고요. 남편이 아예 외도한 거라서 남편 유책이 확실하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형 로펌을 사든 말든 제 승소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든 끝까지 대응해 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엄마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합의금은 엄마가 챙겼고요.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러더군요. 너 아직도 취하 안 했니? 뭔 취하요? 얘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네 엄마가 소취하하고 이혼까지 하기로 약속하고 6천만 원 받아갔잖아. 네? 어머 얘 봐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잡았대네. 너네 엄마한테 얘기 못 들었어?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눈앞이 컴컴했죠. 저희 엄마는 그때 사귀던 아저씨랑 여행을 간다며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엄마가 대신 돈을 받았고 이혼과 소송 취하를 약속했다니요. 저는 엄마한테 일단 전화해 보겠다고 하고 부랴부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제 전화를 받지 않다가 한참 뒤 받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우리 시어머니한테 돈 받은 거 맞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야, 내가 보니까 그 집 생각보다 돈도 별로 없고 더 찔러봤자 6천 이상으로는 절대 안 나오겠더라. 그거 받고 끝내는 게 맞아. 그쪽도 로펌 사서 대응하니 어쩌니 하는데 그러면 너도 골치 아파. 엄마가 뭔데? 엄마가 왜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엄마가 뭐라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는 너를 위해서. 그래서 나한테 여태까지 말도 안 했어? 그럼 그 돈은? 아, 그거 말인데 원래는 너 주려고 했거든? 근데 창식 아저씨가 이번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야. 그래서 엄마가 일단 당장 급한 사업 자금에 좀 보태라고 그걸 줬는데 엄마! 얘는 왜 소리를 질러? 엄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맘대로 이혼이랑 소송 취하를 약속하고 돈 받고 그 돈을 엄마 남친이랑 그 인간한테 홀랑 줬다는 거야? 홀랑 준 게 아니라 투자잖아, 투자. 엄마 미쳤어? 그걸 어떻게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더러 미쳤냐니? 엄마, 그 돈도 돌려줘. 나 이혼 안 해. 아휴, 너도 작작 좀 해라. 이혼 안 해주고 뭐 어쩌자고. 미련도 작작 좀 떨어. 너 이렇게 미련스럽게 구는 거 딱 죽은 니네 아빠 닮았어. 아빠 딸이니까 아빠 닮았겠지. 돈 내놔. 나 그거 돌려줄 거야. 나는 정당하게 소송해서 위자료 받을 거고 이혼도 안 해줄 거야. 이미 받았는데 어쩌라고. 다 썼어. 뭐라고? 아, 창식이 아저씨 사업 자금으로 다 썼다고. 돈 없어. 라는데 저희 엄마의 말에 깊은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돈을 다 쓰고 안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나를 돈으로밖에 안 봤구나. 나를 진심으로 걱정한 적이 없구나. 그게 온몸으로 느껴졌고 그게 저를 너무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았죠. 엄마는 계속 이혼하라면서
돈 받았는데 어쩔 거냐고. 너도 그냥 깨끗이 이혼하고 혼자 당당히 살라느니 애 없으니 다행이라느니 혼자서 막 얘기하는데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귓가에서 윙윙거리더라고요.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 다시 돌려줘. 없다니까. 아니, 엄마든 그 아저씨 이름으로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돈 돌려줘. 그거 돌려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얘 말하는 것 봐라. 너 지금 6천만 원의 부모를 버리겠다는 거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나 버린 건 엄마가 먼저잖아. 야, 그건... 내일까지 돈 내 계좌로 입금해줘. 그거 나 시어머니한테 돌려줄 거야. 나 분명히 말했어. 그거 안 돌려주면 엄마랑 나랑은 이제 완전히 남남이야. 너 엄마한테 협박질이니? 길게 말 안 해.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한다면 이렇게 할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 뒤에서 딸 이혼과 상간소송으로 돈을 받아 챙길 수 있나요? 저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엄마가 비록 중학생 때 저를 버리고 나갔어도 그 뒤로 연락 한 번 없이 살았어도 그래도 엄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엄마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엄마도 마음으로 나를 그리워했겠지, 사랑했겠지, 미안해했겠지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돌아온 엄마가 저에게 보인 태도는 그저 돈. 어쩌면 제가 케이크 전문점 운영하면서 수입도 나쁘지 않고 웬만큼 먹고 사니까 그걸 다 알고 일부러 돌아오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제가 만약 사는 게 힘들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다면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엄마가 다시 제 계좌에 돈을 넣길 바랬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그러면 엄마를 이해하고 다시 받아줄 마지막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뒤에서야 와서는 저에게 이혼하라느니 같은 소리를 하며 설득까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엄마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가달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요. 너 진짜 이럴 거야? 6천만 원에 엄마를 버려? 아니 엄마. 6천만 원에 나를 또 버린 건 엄마야. 그때 중학교 때, 그때도 나 버렸지? 그때처럼 엄마는 또다시 나를 버린 거야. 그 6천만 원 엄마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마주치지 말고 살아요. 제 말에 엄마도 막 화를 내더니 더럽고 치사해서 나간다고 하면서 짐을 싸서 나가셨습니다. 그게 엄마와 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닌데다 저랑 합의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버티려면 버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너무 지쳐버려서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소송도 취하해 주었어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세상에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고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엄마랑도 다시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1년가량은 참 힘들었어요. 낮에 일할 때는 활기차게 일을 하다가도 텅 빈 집에 들어오면 눈물이 흐르고 술도 많이 마셨죠. 무덤은 1인용이고 원래 인생이란 혼자 사는 거다 하면서도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가나 싶어서 끝없이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다는 말처럼 제가 가장 힘들었을 시기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이기도 한 남자였죠.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어른스럽고 따뜻한 그 남자는 저를 많이 이해하고 헤아려 주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만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위안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진지하게 잘 만나오다가 결혼도 약속했습니다. 저에게는 재혼인 셈이었죠. 그 남자는 사업 때문에 외국에 나가 살아야 했고 저도 제 케이크 가게를 접고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도 엄마도 전 시부모도 저에게 상처만을 준 사람들이 있는 한국을 떠나서 아예 다른 곳에서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를 따라 한국을 떠났고 호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호주와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했는데 저는 10년이란 기간 동안 체류 관련 문제 빼고는 한국에 거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설령 나와도 필요한 일만 하고 다시 들어갔죠. 그렇게 호주에서 그 남자와 결혼해서 살면서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남편은 어른스럽고 이해심 많은 성격이라 불안정하고 상처 많은 저를 잘 보듬어 주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의 영향을 받으며 상처도 많이 옅어졌고 또 무엇보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격이 몹시 밝아졌습니다. 저 자신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아이들, 그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일 때문에 호주에서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전처럼 제 일을 다시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시 디저트 가게를 차려보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모를 통해 듣게 되었어요. 엄마의 근황을요. 엄마는 요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 이혼 합의금 6천만 원을 들고 그 남자친구라는 아저씨와 떠났던 엄마. 딸보다는 그 남자를 선택했던 엄마였는데 그 남자는 결국 제 돈도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도 좀 살다가 헤어졌대요. 엄마는 그 후로 저한테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이미 한국을 떠나버린 후였죠. 엄마는 식당 일을 하며 혼자서 살았고 몹시 힘들게 사셨대요. 그러다가 치매기가 왔다고 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 현재는 요양원에서 지낸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모가 연락이 왔고 엄마를 한번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때 엄마가 내 합의금 들고 그 남자랑 떠났을 때 엄마랑 내 사이도 끝이 난 거라고요. 이모는 그래도 엄만데 라고 했지만 저한테 엄마는 없다고 했습니다. 2번이나 저를 버렸는데 그런 엄마는 제 엄마가 아니라고요. 이모도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전 남편과 전 시댁 이야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첫사랑 그 여자와 소원대로 재회했으니 전 남편과 전 시댁도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 있었던 지 10년 동안 전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다더군요. 전 남편이 그 여자와 재혼하고 3년 정도 뒤에 전 시부가 급성 질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공장 상황이 몹시 어려워졌대요. 전 남편이 부랴부랴 전 시부 공장을 맡아서 해보려 했던 것 같은데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결국 이런저런 사정으로 회사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 시모는 그 일로 충격을 받아 풍이 왔고 반신마비가 되었다고 하고요. 전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 전 남편이 그 여자에게 전 시모의 간병을 좀 도와달라 한 모양인데 그 여자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이혼을 요구하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 역시 그 여자에게 2번이나 버림받은 거였죠. 그 뒤로 전 남편은 전 시모 모시면서 힘들게 산다고 하고 더 이상 그림 같은 것도 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과 저 둘 다 알고 있던 지인이 전해주어서 그 내막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근황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전 시댁 사람들도요. 못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엄마를 볼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오히려 엄마가 되어보니 그때 그런 선택을 했던 엄마를 더 이해하기 힘들어져요. 중학생인 딸에게 말 한마디 없이 떠나고 10년간 연락 한번 없었던 엄마. 기껏 다시 돌아와서는 딸이 이혼 합의금 6천만 원을 들고 딸보다는 사귀는 남자를 선택했던 엄마. 제가 엄마가 돼보니 더더욱 엄마를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엄마란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래도 부모인데 독하다고 할지언정 말입니다. 저는 제가 못 받은 사랑만큼 더더욱 아이들에게는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살려고 해요. 제가 아이들을 더더욱 많이 사랑하는 것만이
제 상처를 더욱 치유하는 길인 것 같거든요. 많이 힘들고 외로웠기에 지금의 가정이 더 소중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